금투세를 강행해야겠다면, 마음만 먹으면 이런 그지 같은 국장 버리고,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층이 뭐예요? 무당층이? 아, 그래요? 지지하는 당이 없는 사람. 나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무당층, 요즘 그 파묘가 1000만 넘었다며. 그래서 나는, 그치. 그래서 난 그 무당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분들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제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왜냐?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금투세가 적용이 될 것인가, 폐지가 될 것인가가 좌우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법안을 기재부가 예산안을 내는 이제 가을쯤에 국회에다 제출을 하고 연내에 예산안하고 세법 개정안하고 같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4월부터 연말까지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누구한테? 1400만 주식 투자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공약을 했고, 이거는 누누이 밝혀온 바였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폐지는 안 된다,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 라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막 지역 순회하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달렸다, 이렇게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조금 그 워딩이 좀 세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다. 뭐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동안 유예가 됐고, 이게는 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통과되질 않고 있다. 이런 거는 나는 잘 모르겠다.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는, 이분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뭐 때문에 그 심판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금투세는 뭔지는 저희가 정말 수십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금투세 알죠? 와이스트릿이 그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 엄청난 또 이 전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거둔 이득, 즉 양도해서 팔아서 남긴 소득,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되겠죠. 그게 얼마냐면은 22%입니다. 근데 대신에 기본 공제가 있어요. 미국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해진 바로는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그러니까 5,001만 원, 5,015만 원, 그러면 그 만 원에 대해서, 그 15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율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혜택 쩌네. 대한민국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라고 하면서, 금투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세한 거 저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야당,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상위 1% 슈퍼개미만 혜택을 보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거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있을 때 그때 도입을 한 거다 보니까 민주당이 자기네가 결정을 한 걸 쉽사리 양보해 줄 리는 없겠죠. 요거는 그 오마이뉴스 지난 1월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줬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는지, 금투세를 왜 예정대로 강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세 정의의 원칙.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융으로 버는 것도 노동으로 버는 것만큼 못지않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거고요. 이건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 2023년도에 도입이 됐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한 번 더 유예를 해줘서 2025년까지 유예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도입이 아니라 유예가 아니라 폐지하자고 하느냐, 말을 몇 번 바꾸는 거냐라고 하면서 조금 신뢰를 좀 지켜야 된다 라는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검토 중이다? 요건 이제 아시아경제에서 3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태호 민주당 정책본부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간 좀 톤이 다운됐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각 정당들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반대. 즉 금투세 예정대로 매겨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글로벌 스탠더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비유를 했던 건데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축구장입니다. 잔디 보세요. 멋집니다. 관중석도 이게 몇만 석이야. 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자, 축구장.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거 뭐야? 잔디야, 풀밭이야, 돌밭이야, 자갈밭이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앞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를 했죠. 좋아요. 왜냐?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끄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선진국이겠죠.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금융 투자를 해서 번 양도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긴다. 그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요? 아니면 이렇게 흙바닥에 가까워요?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주 환원율 어떻습니까? 주주 환원율. 벌어서 주주들에게 안 나눠줘. 꼴찌야. 거버넌스 수준 어떻습니까? 지배구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를 못같이 알죠? 최악입니다. 예, 최악이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좀 비슷한 대만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한참 떨어지고, 똑같이 우리나라는 그냥 PBR 1배만 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갈밭과 같고 잔디도 다 파헤쳐져 있고 시설도 형편없는데, 자, 여기다가 똑같이 세율 22%를 적용을 합니다. 이런 으리으리한 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때 관중 동원한 데 따른 티켓팅, 티켓 판매 수익, 그 다음에 니네가 우승을 했어? 그러면 우승 상금 수익의 22%를 줘 라고 하는 거랑, 이쪽 구장에서 관중 온 거에 수익 22% 주고 똑같이 여기서 우승해서 똑같이 22% 상금, 거기에 세금 매길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뛰겠어요? 현실적으로 동네 축구를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으리으리한 경기장을 빌려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트넘 구장 빌려줍니까? 맨체스터 구장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자, 그런데 이게 금융이라고 따져봅시다. 금융으로 가요. 해외 주식 여러분 못 사죠? 홍콩 주식 힘들어서 못 사죠? 바다 건너서 가야 되니까. 해외 주식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접근하기 쉬워진 시장이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그지 같은 국장, 구장입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 아니고 구장. 이런 그지 같은 구장 버리고 해외 구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이니까. 우리가 축구장 축구하려고 비행기 타고 베스트 11 전 세계 빌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니까 너무나 쉽게 이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22%를 세금으로 내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에서 22% 떼나가는 것보다 여건이 더 안 좋다라는 거, 그거잖아요. 원천징수. 정부가 계획한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 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계좌 하나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6개월에 한 번씩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것도 5년 동안 손익통산 해준다고 그래요. 손실 본 게 있으면 나중에 낸 세금에서 빼주겠다 이건데, 우선 세금부터 내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어. 한 1월부터 6월까지는 세금이 한 1억이 났어요. 그럼 5천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한 1억 원 손실을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반기 기준으로 우선은 세금을 내고 나중에 그 해에 넘어가서 다음 해 초에 다시 손익통산을 해가지고 그때 환급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사람 입장 얼마나 억울해. 왜냐? 복리효과가 굴러나질 않는 거예요. 우선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먼저 떼가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자본을 굴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페널티가 생기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미국은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하면서 250만 원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세금을 내니까 손실 본 것과 이익 본 거를 연말에 많이들 파시죠. 이걸 조금 더 이제 퉁치기 위해서, 전문용어로 퉁치기 위해서. 나는 이 기사 제목 보면서, 이것도 3월 23일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밸류업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와이스트리트도 지금 계속해서 핏대 높여갖고 막 캠페인하고 하는데, 됐어. 우리나라 거버넌스 개선 안 돼. 밸류업 안 돼. 됐어. 나 그냥 미주 할게요. 미장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국장 10조 원 팔고 미장 5조 원 샀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HTS에 다 나옵니다. 아니면 금투협에 들어가도 나오고, 해외 주식 매수 상황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다 나오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개인이 4조 3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최근 2개월 해볼까? 14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네. 최근 3개월 들어서는 11조 9천억, 거의 12조 원을 순매도했고, 최근 6개월로 따지면 2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많이 눌려 있다가 그때 사고 떨어질 때 사고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희 그러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아직도 국장하고 있냐고. 아직도 국장하면서 뭔 거버넌스 개선에 뭐 밸류업이네 그런 얘기하고 있냐고. 그냥 속편하게 미국 주식 사면 알아서 제인스방에 딱 가죽 잠바 딱 입고 나고 봤지? 딱 이러고 있는 이따시만한 반도체 들고 나왔고 봤지? 이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 그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K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거버넌스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는 이렇게 양극화가 될 건데, 잘 하는 회사는 요만큼, 잘 안 하는 회사는 이만큼이 될 거라고요. 한 2,500개 상장사 중에 한 2,300개 기업은 좀 따라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200개 기업은 너는 지져라. 나는 우리 회장님 회사로 인식을 할란다. 우리 회장님 아드님 따님도 잘 되셔야 된다. 또 물적 분할하고 기업 분할하고 배당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금투세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죠. 그쵸? 그러면 이게 막 도입되기 그 논의가 되고 법안이 발의되고 했던 게 21년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22년에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2년 유예가 결정이 된 게 아마 22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 22년 말, 그리고 지금 2024년이죠.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이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밸류에이션? 지수? 아니 이때 3,300까지 갔었잖아요. 지금은 반등해도 2,700. 밸류에이션은 뭐 실적 추정치에서 좀 달라지는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PBR은 1.0배나 받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고, 주주 환원율 달라진 거 없어요. 역시나 세계 꼴찌고, 뭐 배당 여전히 달라진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와 과거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금투세를 다시 강행을 하겠다. 물론 이때 결정이 된 거였으니 이때 강행을 한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거드시겠다면, 금투세를 강행해야겠다면. 물론 이제 표는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뭐 정치적인 의견 이걸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의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거나 뭐 여러 사람들 이제 뭐 분노할 수도 있고 그걸 표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금융 투자자라면, 주식 투자자라면 나의 유불리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앞에서 그 서학개미들도 사실은 동학개미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밸류업 필요 없다, 한국 주식 팔고 나는 미장으로 가겠다, 국장 팔고 미장으로 간다라는 게 마음 아프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와이스트릿에서도 그렇고 이제 특히 와이즈 클럽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을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와이즈 클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섹터에 맞춰서, 국내 기업에 맞춰서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하고 제야의 고수분들 모시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이 금투세가 만약에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해외 주식 콘텐츠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 리서치하는 분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해외 주식 잘하는 제야의 고수분들도 와이즈 클럽에 특히 많이 모셔가지고 해외 주식 콘텐츠를 많이 좀 늘려야겠다. 근데 이거는 참 말씀드립니다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있는 거고. 밸류업 프로그램, 오늘 3월 25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엘리엇이라든지 외국계 헤지펀드들도 이제는 한국 거래소랑 미팅을 한다고 해요. 한국 거래소 측면에서도 외국계 그런 전문 투자자들, 심지어 헤지펀드에게도 대한민국의 그런 밸류업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겠다고 막 밸류업을 하고 있어. 근데 한쪽에서는 금투세가 도입이 돼.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2% 이 세금을 어디에다 내고 싶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더더욱이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협박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저기 소득이 있어? 세금 내게 해야지. 이런 1차원적인 걸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그랬잖아요.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렸을 때도 그렇고 당연히 최저임금 적게 받으시는 분들 힘드니까 최저임금 많이 좀 드려야지. 그리고 이거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너무 또 이제 막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임대인들 세금 많이 내도록 해야지 라고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반향은 점과 선으로만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3차원 4차원 막 복잡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건 조금 더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PD님도 너무 씁쓸한 결론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며칠 후에 그 진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을 모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다윈의 진화론, 그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이거 정말로 막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진화 생태학자 혹은 사회 생태학자 이런 분이신데, 인간이 그 자연에 최적화되면서 생존해 왔듯이 투자자 역시 그 금융 환경에 최적화되면서 생존해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물론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투자자는 적응하고 적자 생존이에요. 우리가 뭐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쓰라립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꼭 폐지가 될 수 있길,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막 코스피 밸류에이션 막 PER 뭐 20배 30배 받고, 뭐 PBR 막 2배 이상 받고, 주주 환원율 막 60% 70% 올라오고 하면은 그때는 세금 내도 됩니다. 자, 해서 오늘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댔다. 우리 시장 좋대면 안 된다. 고맙습니다.